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재기 넘치는 묘기를 선보이는 돌고래.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엔 잊혀진 돌고래 2마리가 있습니다. 기형과 우울증을 이겨내고 바다로 돌아갈 꿈을 꾸는 복순이와 태산이가 그들인데요. 자,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6년 만에 돌아온 고향 제주 앞바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바닷물, 그리고 몸이 기억하는 야생의 순간들. 자유를 찾아 노래하는 남방 큰 돌고래 복순이와 태산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고향인 바다를 떠나 우리 곁으로 온 돌고래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생동감 넘치는 점프를 선보이는 그들에게 우리는 환호를 보내곤 하는데요.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엔 우리에게 잊혀진 돌고래 2마리가 있습니다. 제주 바다가 고향인 그들은 남방 큰 돌고래 종인 복순이와 태산이. 2009년에 불법 포획되었지만 우울증 성향과 신체적 조건으로 야생 방사되지 못한 불운의 아이들인데요. 2013년 4월 9일날 서울로에 왔어요. 처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수족관에 있다가 물수 판정이 돼서 국가로 기속이 되면서 이제 키울 수 있는 곳이 서울대공원이니까 시설이 있는 곳이 저희한테로 오게 되고 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면 방류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이제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입이 조금 삐뚤어진 암컷 돌고래의 이름은 복순이. 그리고 윗부리가 잘린 이 수컷이 태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돌고래입니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제주 앞바다로 먼저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의 유명세에 가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요. 좁은 풀장에서 사람을 경계하며 그저 뱅뱅 돌기만 하는 녀석들. 수족관에 외따로 남은 남방 큰 돌고래 복순이와 태산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방 큰 돌고래 개체 식별은 등 지느러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이나 복순이 그리고 대부분의 남방 큰 돌고래에는 등에 고유의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이용해서 개체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복순이가 2007년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태산이가 2008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저희가 한 2, 3차례 계속 발견을 하고 관찰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2009년 5월, 6월 달에 각각 또 포획이 됐었고요. 남방 큰 돌고래인 복순이와 태산이는 2013년 방사된 제돌이와 마찬가지로 제주 앞바다에 살았습니다. 야생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이 돌고래가 바로 당시 나이 11살의 암컷 복순이고요. 이 녀석은 14살이던 수컷 태산이입니다. 돌고래쇼 공연에 이용되는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돌고래를 공연에 이용해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모 업체에 대해 돌고래 몰수형과 함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포획된 지 4년 후 복순이와 태산이 그리고 제돌이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진 제돌이는 서울시의 야생방사 결정으로 2013년 먼저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주 바다가 고향인 제돌이 역시 복순이 태산이와 마찬가지로 남방 큰 돌고래 종인데요. 제주 연안의 약 100여 마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는 제돌이 방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제주 바다를 찾아가 봤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던 수족관 돌고래의 귀환. 등 지느러미에 1번 표식을 한 제돌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고향바다에서 힘차게 유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돌이는 그때 워낙 건강했었고, 그리고 방류를 하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에 방류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외적인 흉터나 그리고 부리 뒤틀림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생 돌고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멘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방류를 그때 보류를 하게 됐던 거고요. 엇갈린 운명이었을까요? 제돌이와 다른 친구들이 바다로 돌아갈 때 건강 문제가 컸던 복순이와 태산이는 이곳 서울대공원에 남겨졌습니다. 2013년 4월 이곳으로 옮겨진 후 그들은 종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2009년 불법 포획되고 난 뒤 복순이와 태산이는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말해주는 듯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고향 바다로 돌아가면 그들은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유의 몸에서 수족관의 몸이 되길 거부했던 극도로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은 아이들. 사육사들 역시 그들과 친해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굉장히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그게 계속 반복됐었어요, 처음에.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이면 앞으로 다가오고 잠깐씩 머리를 내주고 이렇게 잠깐씩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뒤집어서 만져주라고 하는 정도,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처음엔 밥만 제발 잘 먹어줘라. 사실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는 야생의 돌고래들에게 좁은 수족관은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쉬운데요. 돌고래들이 좁은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사육사들은 놀이와 조련을 결합한 행동 풍부화 훈련을 이끌어냅니다. 무기력해지기 쉬운 수족관 돌고래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심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는 긍정적 강화 훈련인 셈이죠. 돌고래들이 여기 있으면 그 먹이를 직접 사냥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량이 야생에 있을 때보다 부족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놀아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키기도 해서 이렇게 운동량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돌고래들이 높이 뛰어오르는 건 꼭 사육사가 시켜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야생에서도 함께 점프를 하면서 무리지어 노는 아이들이 바로 돌고래들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돌고래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놀 줄도 압니다. 사교적인 성향의 돌고래들은 공을 가지고 놀 때에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를 즐기곤 하는데요. 돌고래들에게 놀이는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지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 확 날아올 수도 있어요. 카메라 조심하세요. 이게 다 돌고래 장난감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고 무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극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 통보화용으로 저희가 장난감을 주고 있어요. 솜씨 좋게 공을 받아채는 폼이 정말 영리해 보이죠? 놀이를 통한 교감, 그건 종을 떠나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회생활을 하는 고등동물들에게는 이런 놀이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야생 돌고래들도 종종 장난치며 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